안녕하세요. 공시와트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대부분 다 아는 밸류에이션을 활용해서 목표가를 빠르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해서 이 종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제 PER을 보고 그리고 밑에 이제 PBR도 봅니다. 여기 이제 연도를 보게 되면은 18년도가 있죠. 18년도 종가 기준으로 PBR이 1.09, 1.49, 2배. 그러면은 이제 잘 나갈 땐 최대 2배가 되는구나. 이 삼성전자가. 그리고 예전에 좀 못 나갔을 때는 한 1배 정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PER 밸류에이션도 잘 나갈 때는 20배도 받는구나. 그리고 못 나갈 때는 6배 프리미엄이 정말 없이 PER 6배밖에 못 받는구나. 그러면은 요 20배가 뭐 실적이 이제 감소해서 이제 20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가다가 실적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만 높아지는 어떤 그런 국면인지 아니면 정말 주가가 올라서 프리미엄을 받는 국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PBR이 이제 2배인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 2019년도 요때 당시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프리미엄을 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 공부예요. 결국 이제 역사 공부를 해서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2023년도 기준으로 예상으로 한 1.4배인데 1.4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과거 정말 잘 나갔을 때 초호황기의 밸류에이션이 2배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국면이고 일단 재고는 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이제 갔었으니 한 1.5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업사이드가 지금 1.4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1.5배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 있는 것 같다. 2023년도 기준으로. 다만 이거를 이제 2025년까지 주식을 끌고 가게 되면 2025년도에는 업황이 정말 호황으로 AI 덕분에 호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코로나 시절에 샀던 뭐 폰들이 다시 한번 그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PBR이 한 2배를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2025년도까지 만약에 삼성전자를 끌고 간다면은 업사이드가 뭐 한 60%, 70%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결국 이제 과거에 PBR이 들쑥날쑥 했었을 당시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금과 비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PER 밸류에이션으로도 하는 거고, PBR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업황은 한 이 정도 PBR이 적당한 것 같은데, 왜냐면 과거에 한 1.5배 받았던 시기와 좀 유사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별로 없고 주가가 좀 더 옆으로 횡보하다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한 이 정도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이 종목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밴드 같은 것도 보잖아요. 밸류에이션 밴드를 봤을 때 요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가 우상향하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과거에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한두 개씩 뽑아서 보다 보면 시장에서 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줬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에 있었던 사건과 특정 시점에 있었던 업황과 지금 현재의 업황을 비교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빨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ER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업황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는 거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원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추가를 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재평가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유사한 회사를 찾아서 그 유사한 회사의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는지, 또는 신사업을 추가를 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이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이 전개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예상되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업사이드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해 드렸고, 뭐 예를 들어서 루트로닉이나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루트로닉이 이제 그 건강관리니까 이걸 끊어서 건강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루트로닉이 이제 매각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재밌게도 매각이 되면서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어떤 시장에다가 밸류에이션을 한행 컴퍼니가 준 거죠. 자, 루트로닉의 최근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해서 2023년도 PER은 19.5배입니다. 19.5배 정도가 이제 돼버린 건데, 지금 이제 37,000원이 대략 이제 2023년도 추정이익의 20배 가까이 되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미용기기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맥스 밸류에이션이 한 20배는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맥스 밸류에이션이 20배라고 생각을 들면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 예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러면 지금 추정 이익이 얼마일까? 추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일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예상 PER이 얼마를 보고 있냐면 21.8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루트로닉이 사라지게 되면 미용기기에 상장된 기업들이 좀 적어질 것이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뭐 그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들고 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향후 이제 뭔가 이제 인수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돼. 그래서 PER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루트로닉이 한 20배에 매각이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한 10% 정도, 21.8배니까 10% 정도 더 저게 있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생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만 했던 게 순간적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한 23배, 24배, 23배 정도까지 아마 치솟은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PER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상장 초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산정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떤 미용기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22배, 올해 기준으로 22배, 23배면 2023년도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없어 보이는데 2024년도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2023년도 말쯤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생기면 얼마나 생길까? 예를 들어 뭐 20배다. 20배다. 그러면 17.7배 기준으로 해서 한 13% 업사이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더 생기려면 수출이 정말 잘 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추정 이익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추정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시장에서 이제 뭐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일단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루트로닉이 20배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주가가 거래되고 있고 2023년도 기준으로 20배로 매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칼도 뭐 한 21.8배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들어갔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해야 되고, 아마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받는 어떤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막 30배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한 25배 정도면은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미용기기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는 거죠. 클래시스가 있겠고, 자,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24배 정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래도 클래시스는 국내에서 이제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로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대비해서 뭔가 더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어떤 국내 매출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클래시스가 한 24배 정도 오니까 야 이게 제이시스 메디칼이 맥스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클래시스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다. 클래시스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클래시스보다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클래시스랑 이제 그 제이시스 메디칼을 비교를 해야겠죠, 서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직관적으로 시장은 24배 정도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많이 밸류에이션을 받아봐야 2023년도 기준으로 24배겠지.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24배 정도 주가가 돼버리면 이건 나는 좀 부담스럽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PR을 활용해서 또는 PBR을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정도 프리미엄, 얘가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저는 이제 PER이 맥스가 얼마가 됐었느냐 또는 PER이 가장 낮을 때는 그 년도에 어느 정도 낮았었느냐 또는 PER이 종가 기준으로는 어땠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PER을 어떻게 반영을 해줬을까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PER일까 예상 PER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2023년도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 PER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2024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4배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잘 나갈 때 진짜 잘 나갈 때는 20배였다고 가정을 하고 20배 가기 전에는 한 18배나 전년도 20배 가기 전년도는 18배 이렇게 이제 수준으로 받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그러면 좋다. 이거 2017년부터 2022년도 평균 얼마일까? 평균은 10이네. 그러면 코로나 시절을 좀 빼서도 생각해볼까? 코로나 시절처럼 막 특이하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게 아니라면 평균이 얼마지? 한 11배, 12배? 그러면은 이게 18배까지 가던 거를 못 간다고 가정하면 15배나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별로 없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14배, 15배면 삼성전자가 지금 업사이드가 별로 없으니 삼성전자에 대한 추정 이익이 계속 올라가야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2023년도 추정 이익은 필요 없고 내년에 이제 추정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DRAM ASP가 올라가야 이 내년도에 추정 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올라가야 2024년도에 추정 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업사이드가 지금 당장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PBR로 보는 것도 이제 비슷할 거예요. PBR로 예를 들어 2배가 맥스인데 정말 초호황기에 2배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이제 200까지 못 간다고 하면 이게 평균이 1.5예요. 1.5. 17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요거 평균이. 그러면 지금 1.5배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는 1.5배까지 간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지금 1.4배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2024년도 실적을 이제 얼마나 더 좋게 보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이게 이제 1.5배까지 간다고 하면 2023년도까지 들고 가봐야 15%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2024년도까지 들고 가봐야. 그런데 요게 이제 그 1.5배 여기서 이제 1.5배 이상으로 간다. 2025년도에는 예를 들어 업황이 더 좋아져서 1.8배까지 업사이드가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까지 들고 가게 되면 이제 55%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 또는 유사한 기업과 비교한다. 이 두 개가 핵심이고 그걸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평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맥스가 얼마인지 최저가 얼마인지 그 밸류에이션 밴드를 기준으로 보는데 무조건 그 밴드를 도달한다. 그리고 밴드가 밴드 하단에서는 무조건 반등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업황과 과거의 업황을 비교해서 돌아설 수 있는지 이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건지 아직 멀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쉬운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